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에서 즐기는 AAA 게임 컨텐츠입니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가 이번에 아이폰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사실 바하빌리지는 2년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플스나 그래픽카드가 있는 컴퓨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죠. 과연 아이폰에서도 할만했을까요? 일단 기본 옵션으로 돌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체감상 플레이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끔씩 프레임 드랍이나 버벅임이 있긴 했는데 몰입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픽도 꽤 준수하고요. 그럼 발열부터 보겠습니다. 5분만 플레이를 해도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요. 엄청 뜨겁습니다. 실제 아이폰 내부에서는 4단계로 관리를 하는데요. 노미널, 페어, 시리어스, 크리티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딱 켜고 2분 30초가 지나니까 페어 단계에 진입을 하고요. 5분 정도 되니까 시리어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쭉 유지가 돼요. 이 정도로 컨트롤이 되고 있는 거겠죠. 사실상 5분만 플레이하면 스로틀링 걸리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과연 얼마나 플레이할 만한가? 요걸 봐야겠죠. 시리어스 상태에서 게임을 계속 플레이 해봤습니다. 먼저 기본 옵은 1560, 720 해상도로 세팅이 돼 있는데요. 화질은 이 정도입니다. 가끔 30프레임으로 떨어지긴 하는데요. 평균 50프레임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플레이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볼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메탈 FX라는 업스케일링 기능입니다. 작년에 애플이 발표한 기술인데요. 꼼수로 화질을 올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높은 해상도 구현을 하려면 GPU 체급이 중요한데 애플 실리콘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이 주 라인업이기 때문에 체급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썼느냐? 저해상도로 게임을 렌더링하고 업스케일링으로 화질을 개선시키는 꼼수를 도입한 겁니다. 이런 방식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생성형 AI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해상도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화질을 올려주는 슈퍼 레졸루션을 통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처럼 분야를 막론하고 고해상도로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저해상도로 만들고 업스케일링을 통해서 화질을 개선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바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메탈 FX를 켜나 끄나 프레임 레이트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둘 다 중앙값 50프레임에 최소값 30프레임 정도로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픽 품질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탈 FX를 끈 화면이 털보 할아버지의 털이 묘사가 더 잘 된 것 같아요. 메탈 FX를 켰더니 그래픽도 좋지 않은데 프레임 레이트에 차이가 없다? 호호, 그러면 메탈 FX를 끈 게 나은 것 같죠? 사실 게임 플레이 할 때는 체감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래픽 품질에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게 이러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해서 해상도를 더 높여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아이폰 해상도에 맞게 2796-1290으로 세팅을 하고 테스트했더니 메탈 FX를 켜면 평균 35프레임, 엄청 버벅였지만 그래도 플레이 할 수는 있었습니다. 메탈 FX를 껐더니 평균 20프레임, 완전 슬로우 모션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상 플레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 FX는 고해상도로 갔을 때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기는 하더라. 괜히 원신 플레이어들이 호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화질 비교를 위해서 우리아스 화면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메탈 FX를 끈 화면이 우리아스 털이 좀 더 잘 표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렌더링 한 게 그래픽 품질은 더 좋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고해상도에서는 너무 버벅여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해상도의 메탈 FX 끈 거랑 고해상도의 메탈 FX 킨 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딱 보자마자 뭐가 더 낫다 이게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제 눈에는 고해상도의 메탈 FX 킨 게 좀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결론을 내자면 메탈 FX는 고해상도로 갈수록 성능 이득을 내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 아이패드나 맥에서 플레이했으면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폰에서 플레이한 바하빌리지는 저해상도에서 플레이했을 때 훨씬 쾌적하고 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메탈 FX의 효능을 체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하빌리지를 플레이해본 느낌을 정리하자면요. 아주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트리플 A 게임을 핸드폰에서 플레이하는 날이 진짜 오긴 오네요. 사실 애플은 게임의 불모지였죠. 특히나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은 아무도 애플 기기로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플은 게이밍 포팅 툴킷 발표를 포함해서 발표에 히데오 코지마를 초청한다든가 하는 게임의 진심인 행보를 드디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첫걸음이 아이폰의 바이오 하자드 출시이고요. 시가총액 1위인 회사가 유일하게 못 먹는 파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 게임 시장인데요. 왜 그랬는지, 그러면 애플은 어떻게 이 게이밍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사 입장에서는요, 게임을 개발할 때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선정해서 그걸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픈GL, 다이렉트 3D, 벌칸, 메탈 이런 것들이 있죠. 다이렉트 3D는 윈도우즈 기반 라이브러리인데요. 많은 윈도우즈 게임들이 이 다이렉트 3D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맥에서 게임이 실행되게 하려면요, 애플의 메탈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새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맥으로 게임을 안 하는데 게임사에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 메탈로 개발을 하는 포팅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게이밍 시장 전체를 보면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근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아이폰이죠. 애플이 바로 이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M 시리즈 애플 실리콘이 말도 안 되는 성공을 이루면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은 이제 메탈로 한 방에 게임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애플이 게임사들한테 말하는 거죠. 메탈로 게임 개발하면 맥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폰에 다 들어가는 거야. 고사양 게임사들아, 이제 모바일 시대야. 너네들 메탈로 게임 만들어가야 돼. 이러는 거죠. 이 흐름이 애플만의 주장이 아니고 시대 흐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닌텐도 스위치를 필두로 한 스팀덱, ROG Ally 등의 포터블 게임 기기, 특히 고사양 게임이 돌아가는 포터블 기기가 성공적인 출시를 이뤘습니다. 그 말은 휴대용 기기로 트리플 A 게임을 하고 싶다는 소비자의 니즈가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올여름 애플은 WWDC에서 게임사들을 위한 게이밍 포팅 툴킷을 내놨습니다. 이미 윈도우즈에 출시된 게임들을 아이폰에서 맥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는 개발자 도구를 출시한 거죠. 게임사들 유혹하려고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바로 이 스팀덱 자리를 노리는 겁니다. 바이오 하자드 4와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가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첫걸음이지만 아이폰을 필두로 애플 기기들이 게이밍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네요. 내년에 출시할 비전 프로가 게이밍 회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하드웨어일 텐데요. 애플은 과연 게임 시장도 장악해 나갈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제 게임도 모바일과 데스크탑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폰으로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득인 부분이라서요. 게임사들이 아이폰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좀 머리가 아픈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